안녕하세요. 문화가 있는 아침엔 박지은입니다. 도예의 매력에 빠져 한적한 시골로 귀촌한 도예가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을 벗삼아 도자기를 빚으며 도예의 매력을 알리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자연을 닮은 도예가의 공간에서 어떤 이야기를 만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시죠. 차가운 흙에 자연을 담아내는 도예가가 있습니다.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여유로운 풍경을 벗삼아 도예의 새로운 매력을 찾아가고 있는 도예가의 삶. 흙냄새, 사람 냄새 가득한 연풍의 도예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수려한 산세가 아름다운 괴산군 연풍면 골짜기에 도예가의 작업 공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도자기 빚는 도예가 선생님 맞으시죠? 네, 저 여기가 이제 조령민속공예촌이라고요. 여기 온 지 한 10년 됐고요. 도자기도 빚고 또 국제 행사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도예의 한지 작가의 공방을 만날 수 있는 조령 민속공예촌. 강경훈 작가는 10년 전 서울 생활을 접고 이곳으로 귀촌했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좀 겨울이라 싸늘한데 산세도 좋고 그리고 뭐 물도 맑고 너무 여기가 아름다워요. 특히 밤에 별이 너무 이뻐서 우연치 않게 왔다가 너무 좋아서 이쪽으로 오게 됐습니다. 예. 산세 좋은 곳에 자리 잡은 도예가의 작업 공간 한켠에는 작은 갤러리가 있습니다. 그리 넓다고는 할 수 없는 공간이지만 빼곡히 놓여 있는 작품들이 지난 30여 년간 빚어낸 작가의 작품 세계를 보여주는데요. 크고 작은 네. 작품들이 참 많은데요. 주로 어떤 작품을 많이 하시나요? 이게 여기 와서 제가 제일 좋았던 거는 자연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내추럴한 질감을 하려고 싶어서 그 유약이라는 걸 바르지 않고 나무 재만 입혀서 자연스러운 색상을 내는 작품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게 흔적이라는 주제로 이게 자연스럽게 만든 것들인데 빛깔이 나는 게 유약이 아니라 나무 재예요. 그래서 보통 한 30시간, 40시간을 나무만 떼면 불이 닿고 안 받는 데는 이렇게 색깔이 틀리게 나오는 것들이죠. 나무 재로 표현해낸 투박해 보이면서도 오묘한 느낌의 작품들. 자연을 닮은 도자기를 빚어내기 위해 즐겨 사용하는 도예 기법이 있다는데요. 그렇게 자연이 주는 광택이어서 그런지 네. 보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네, 그 트임 기법이라고 해서 비슷한 기법들을 많이 활용들을 하세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돌이나 나무나 그런 자연물을 소재로 만들고 사실은 이제 이쪽에 대해서는 제가 또 나름 또 특허도 갖고 있고. 강경훈 작가의 작품들은 공예촌이 자리한 이곳 괴산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고 하는데요. 괴산의 괴가 느티나무 괴자예요. 느티나무 질감이 나무 껍데기가 굉장히 도톰하고 각졌거든요. 그게 오래된 나무일수록 그 홈이 깊은데 어떻게 보면 상처가 난 게 그게 흔적으로 남아진 건데 지나서 보면 되게 아름다운 것처럼 뭐 저도 그걸 흔적으로 도자기에다가 남기고 싶어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강경훈 작가의 작품들에서는 자연스러운 멋을 느낄 수 있는데요. 그런데 전시되어 있는 작품들 중에는 귀여운 개구리가 앉아있는 조금은 색다른 느낌의 도자기들도 눈에 띕니다. 여기는 조금 다른 감성의 네, 네. 귀여운 개구리가 있는 작품이 있네요. 아, 이 작품은요. 네. 제가 집사람한테 처음에는 이제 부탁을 했어요. 여기다 이렇게 같이 콜라보로 작업하면 좋겠다. 그래갖고 우연치 않게 시작한 건데 지금은 많은 저희 갤러리 손님들이 있어요. 그래서 개구리 작가로 되게 저희 집사람이 더 유명해요. 예. 그러니까 부부 도예가신 거죠? 그렇죠, 네. 갤러리 옆에 자리한 또 다른 건물, 부부 도예가의 작업 공간인데요. 흙을 한 점 한 점 떼어내어 귀여운 개구리를 만들고 있는 이분이 바로 강경훈 도예가의 부인이자 동료 작가이기도 한 조경일 도예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도자기에 귀여운 이 개구리들이 붙어 있는 걸 종종 봤는데요. 네. 사모님이 직접 만드신 거라고 네, 들었어요. 제가 만들었어요. 아, 네. 도시에서는 개구리를 잘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시골 와가지고 짐을 이렇게 풀어놓고 바깥 도자기 전시돼 있는 거를 보다가 이제 개구리가 도자기 안에 들어가 있는 거를 보게 됐어요. 그래서 한번 재밌는 것 같다 해서 만들어 보니까 사람들 반응이 좋아서 계속 만들게 됐습니다. 아, 그러니까 실제 개구리가 원래 모델이네요. 그렇죠. 개구리 작가의 작업 구경해 볼까요?
작은 도구들로 몇 번 다듬어 주니 예쁜 표정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개구리가 금세 만들어지는데요. 조경일 작가는 이곳 연풍에 정착하면서 본격적인 작품 활동을 시작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수강생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작품 활동을 할 시간이 좀 부족했었어요. 그래서 작업을 많이 안 했었죠. 근데 여기 와가지고 시간의 여유도 생기고 하니까 개구리 같이 한 가지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생기더라고요. 부부의 개성에 어우러진 콜라보레이션 작품들. 자연을 닮은 도자기에 귀여운 캐릭터까지 담겨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는데요. 강경훈 도예가도 한켠에서 작업이 한창입니다. 빠르게 돌아가는 물레 위 흙반죽이 손끝에서 점차 모양을 갖춰가는데요. 이 물레 작업은 볼 때마다 신기한 것 같습니다. 네. 한창 작업 중이신데 네. 무슨 작업 중이세요? 제가 2월 15일부터요. 태국에서 장작가마 떼는 행사가 있어요. 그래서 태국은 불교 국가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번 주제는 정병이라고 이게 정병이라는 의미는 그 보살이나 가는 보살 이렇게 분들이 요만한 병을 들고 있어요. 그 여기에다가 아주 맑은 물을 담아서 아픈 사람, 가난한 사람 또 이렇게 힘든 사람들을 치유해 줄 때 쓰는 의미가 있는 거죠. 다른 도자기에 비해 입구가 좁은 정병. 좀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작업입니다. 이렇게 좀 잘라내고. 정말 얇아졌어요. 병 입구의 모양을 잡아주고 병목을 다듬어 진짜 주어야 재밌네. 하나의 정병이 탄생하는데요. 여러 개의 정병들이 조화를 이루는 이번 작품에는 조금 독특한 기법을 시도해 보았다고 합니다. 겉에 보면 그 흙이 이 백자라고 해서요. 하얀 흙을 여러 번 며칠을 통해서 마르고 바르면 이게 물방울처럼 조금씩 형태가 틀려져요. 그런 거를 이번에는 질감 표현을 좀 새롭게 한번 시도해 보는 거거든요. 네. 그렇군요. 저도 이제 구웠을 때는 어떻게 나올지 잘 모르겠어요. 네. 이렇게 작품 하나하나에는 작가가 표현하고자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도자기는 가마에서 구워진 후에야 비로소 완성이 되죠. 하모니 가마예요. 하모니 가마. 작업실 뒤편에 강경훈 작가가 직접 만든 가마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와, 이 가마는요. 제가 도예 작가님 몇 분 뵙긴 했지만 네. 가장 큰 가마인 것 같아요. 이걸 직접 만드셨다고요? 네, 이게 의미가 있는 가마인데 가마는 하모니 가마라고 해요. 네. 그래서 10개국 도예 작가들과 함께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일부러 가마를 지을 때 다 참여해 갔고요. 네. 이 가마를 완성을 시킨 거예요. 지난 2017년 강경훈 작가와 친분이 있는 국내외 30여 명의 작가들이 3개월에 걸쳐 만든 하모니 가마. 그런데 이와 같은 가마가 하나가 아니라고 하는군요. 그래서 이 가마는 첫 번째 가마고요. 두 번째는 태국의 그 왕실대학교 시파콘대학교에다가 2호 가마가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작년에 중국의 칭다오에 3호 가마를 저희가 작년에 축조를 했죠. 그래서 지금 이 하모니 가마는 똑같은 게 3개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가마가 네. 전통적인 가마랑은 좀 다르죠? 전통 가마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기능은 가져가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이 가마를 보시면 총 길이는 10m 정도 되고요. 네. 네. 저 안쪽부터 도자기가 다 들어와서 한 1000여 점 가까이를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 이 겉에 있는 돌하고 이 안에 돌 색깔이 틀리죠? 네, 다른데요? 네, 여기 보시면 이렇게 꼭 뭘 발라놓은 것처럼 반짝반짝 빛나잖아요. 네. 도자기 색깔을 내는 유약을 바르는 게 아니라 나무가 떼지면서 도자기 표면에 유약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많은 오래전부터 해오던 방식이에요. 아, 유약 이전에 원래 네, 전통적인 그렇죠. 유약이었네요. 전통을 지키면서도 도예의 새로운 매력을 찾아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도예가 부부.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의 삶은 어떨까 궁금합니다. 네, 두 분은 도예를 어떻게 시작하셨는지 궁금해요. 저는 사실은 고등학교 때부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술이 좋아서 만화가 꿈이 있어서 디자인과를 갔는데 저 고등학교 때만 해도 사랑과 영혼이라고 영화. 네 그거에 제가 홀딱 빠져갖고 처음에는 되게 불순한 마음이었죠. 근데 이게 흙이 만지면 묘한 매력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렇게 시작을 한 거고. 네, 하모니는요. 저는 이제 대학교 때 저희 남편을 만났어요. 그래서
원래는 도자기를 제가 끝까지 할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는데 대학교 때부터 CC로 같이 이제 따라다니다가 결혼하고 계속 하게 된. 수강생이었어요? 배웠었어요? 저희 엄마 네. 엄마한테 수강료 받아가지고 데이트하고. 대학 시절 만난 젊은 도예가 부부는 서울에서 도예 학원을 운영하던 중 작품에 더욱 집중하기 위해 이곳 괴산으로 귀촌을 결심합니다. 결심이 안 섰죠. 아, 애들 네. 교육도 그렇고 시골 생활을 한 번도 안 해봐서 되게 이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저희 남편이 저한테 막 계속 꼬식 몇 개월 한 반년을 저한테 막 시골이 더 좋다. 설득을? 네. 네. 교육도 좋다. 음. 막 그래가지고 와서 이제 힘든 일들을 많이 겪었죠. 시골에 와서 잡초가 이렇게 빨리 자라는지도 몰랐었고. 녹록치 않은 농촌 생활이지만 작품에 대한 열정은 더욱 깊어졌다는데요. 특히 강경훈 작가는 여러 나라 작가들과 교류하면서 활동을 넓혀왔습니다. 여기에도 전시된 도자기가 참 많은데요. 조금씩 달라요. 네네. 작가님 작품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올해로는 이제 7회째고요. 매년 여기서 국제 하모니 프렌드십이라고 해서 페스티벌이 있어요. 그러면은 보통 한 20명에서 30명의 외국 작가들이 오셔서 한 10개국 정도 되겠죠. 그래서 오셔서 여기서 작업을 해놓고 다 여기다가 기증을 하고 가시는 거예요. 해마다 봄이면 열리는 하모니 국제 도예 프렌드십. 도예가들의 작은 모임으로 시작되어 7년이 지난 지금은 해외 예술가들은 물론 지역 주민들까지 함께하는 도예 축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아, 이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저도 매일 보던 도자기만 보는 게 아니라 각 나라의 특징이 있는 그 나라의 이제 문화를 좀 접하게 돼서 뒤에 있는 작품들을 보시면 네. 도자기가 우리가 흔히 아는 이제 정형화된 형태가 아니라 뭐 사람의 인체에 같기도 하고 그런 도자기도 있죠. 이런 거는 그 말레이시아 작가의 작품인데 그 중국계 여성을 요냐라고 하더라고요. 그 요냐라는 작품이 있고 또 이쪽에 보시면은 저 외국 작가, 태국 작가들이 만든 작품들도 있고 터키, 크로아티아 되게 개성이 다 다양하죠. 네. 도자기 하면 떠오르는 전통적인 틀을 벗어난 각양각색의 작품들. 이렇듯 하모니 국제 도예 프렌드십은 작은 시골 마을 연풍에서 도예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행사가 되었습니다. 올해도 참 기대가 되는데요. 언제쯤 네, 예상하세요? 올해는 5월 27일부터 오. 6월 8일까지 행사를 하고요. 15개국에서 국내외 작가들이 한 50여 분이 참석하시고요. 그 중에서는 또 세계적인 거장분들이 한 3분, 4분 정도 오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 충청북도 내에 있는 젊은 도예가나 공예인들한테 또 강의하는 시간도 한번 만들어 보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도예에 관심 있는 분들 이번에 놓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아마 도자기뿐 아니라 이런 뭔가 문화예술에 관심 있는 분들은 누구나 다 참석해서 보시면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일 거예요. 네.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자연을 닮은 도자기를 빚어내는 강경훈, 조경일 부부 도예가. 국내를 넘어 해외 여러 작가들과 교류하며 도예의 매력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는 부부 도예가의 열정을 이곳 연풍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